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최근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사망했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북중러가 밀착한 현재 국제 정세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전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시행한 지 석 달여 만에 러시아의 주 방어선을 좀 돌파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진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광범위한 지뢰밭 참호 대전차 장애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공하게 했고, 또 열화 우라늄 탄도 지원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열화 우라늄 탄을 탄두로 해서 전차 포탄으로 철갑탄에 비해서 관점이 굉장히 훨씬 높은 무기라고 해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소량의 우라늄을 함유해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 전선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이 반격 작전이 더디다라는 비판에 한번 와서 한번 싸워봐라. 1cm 땅이라도 직접 해방해봐라.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올레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과 전격적 경질했다는 소식이 일단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중에 수장을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어쨌든 바꿨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새로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예. 이런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황이 쏙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네. 읽히는 대목인데,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30일 새벽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최소 6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드론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격이 정의 비행기로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 정의 비행기로 폭격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기 모양의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격퇴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그 29기 한 대와 수호의 30 전투기 4대에 맞춰서 손상을 입혔고, 지뢰군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일부 파괴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비에 젖지 않도록 표면에 왁스 처리한 골판지를 접어서 만든 대당 3,500달러, 우리 돈은 한 460만 원짜리 저가 장비였다라고 해요. 예. 호주 기업에서 개발했고요. 이 날개너비 2m, 3kg 상당의 폭발물이나 물자를 싣고 시속 60km로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 16대의 무인기가 사용됐고, 이 중 3대만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격추됐다라고 하네요. 네, 한 대 가격이 460여만 원이면 미사일이 또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 가성비는 꽤 좋군요. 어찌됐든 이 첨단 무기가 굉장히 많은 현대전에서 종이 비행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전쟁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골판지 드론인데요. 그냥 네모난 상자 형태로 운반되는데 즉석에서 조립해서 사용된다라고 해요. 난이도는 조립식 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한 뒤 대상에 부딪혀 돌아온 반사파로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골판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존하는 방공 레이더로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농담 같은 평가가 골판지 드론은 세계 스텔스기의 계보에 가장 최근 이름을 올린 항공기로 간주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스텔스기를 능가하는 골판지 드론 공격기 굉장합니다. 자, 러시아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인데, 러시아 역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맞벌을 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키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쪽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군 공수 최소 2명이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역시 이 미사일 28기를 전부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드론 16기 중 15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양쪽에서 서로 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예. 뻥튀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보도의 경우에는 또 이게 심리전의 성격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전과를 많이 좀 부풀려서 그렇죠. 상대방을 뭐 피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게 또 좀 메커니즘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1대1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는다고요? 이미 크렘린궁 대변인이 양쪽 고위급 인사가 서로 양자 접촉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이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의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응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한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회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 우리 중국에 한번 와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예. 자, 사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그 화상으로만 그렇죠. 참석을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그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푸틴 대통령 마음 놓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예. 이번에 G20 정상회의도 푸틴 대통령은 불참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 열리는데 인도는 ICC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보다는 중국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죠. 예. 자, 푸틴의 행보가 더욱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번 방문길에 혹여 뭐 북한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관측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포럼도 참석했거든요. 그때 예. 블라디보스톡에 먼저 들려서 그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했던 것이 거의 유일한데 이번 성사되면 23년 만에 북한 찾게 되는 것이고, 예. 이미 실무자, 장관, 최고 지도자 순으로 외교관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 북한이 국경 개방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전승절 때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 평양 찾았어요. 예.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건 아마 2019년 4월 만남 이후에 동북아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 이 푸틴 방북설에 힘을 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연대 구도가 한미일 연대에 맞서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수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3대 3으로 좋지 좀 않은 뭉쳐지는 겁니다. 게요. 예. 자, 뭐 프리고진 이야기도 앞서서 나왔으니까 러시아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이 뭐 석연치 않은 비행기 사고로 숨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망해서 다들 놀랐는데요. 당연히 이러니까 푸틴 배후설의 무게가 실리죠. 가장 일부 러시아 언론은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 아르텐 스테파노프가 비행기 추락 사고의 첫 번째 용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비행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개인 조종사니까. 추락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로 휴가를 떠났대, 이 사람이. 예. 지금 러시아에서는 보도가 엇갈리게 나옵니다.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러시아를 떠난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현지 매체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예. 자, 프리고진이 숨지기 며칠 전 영상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본인도 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좀 뉘앙스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프리고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2023년 8월 하순 주말이고 난 아프리카에 있다. 갑자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 난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영상을 찍고 나서 3, 4일 후에 전용기 추락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